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장 얘기 바로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근데 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 네.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미증시 3대 지수가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걸로 발표가 되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초반부의 흐름은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흐름이 점점 약해지면서 좀 내려가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시장은 그 인플레에 대한 그런 우려하고 그리고 코로나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상존하면서 시장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하느냐, 이제 테이퍼링 자체가 좀 주요 이슈로 계속 시장에 상존을 하면서 뭐 지수가 지금 되게 재미없는 흐름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시장 계속 지금 어떤 방향성을 나타낸다기보다 지금 뭔가 이제 테이퍼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좀 약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표는 전반적으로는 다 좋게 나오고 있고요.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하고 맞느냐 아니면은 좀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주가만 살짝 좀 변동성을 주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의 흐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도 연준은 뭐 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단기간에 그칠 것이고 좀 당분간은 이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연준의 입장이고요. 지금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상보다 좀 하회하긴 했지만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15년 내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면서 이제 주택 업황이 좀 좋고 가격은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예상보다 좀 하회를 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다라고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가 좀 이제 개선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으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거하고 좀 부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어제 이제 여는 총재, 그러니까 시카고 여는 총재 연설이 있었는데 시카고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연준의 현재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자기는 이제 지지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준의 어떤 그런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힘을 실어줬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 핵 협상을 좀 앞두고 나서 이란의 제재가 풀리면 또 이란에서 이제 원유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유가는 뭐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블랙록이라는 이제 사모펀드죠. 블랙록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을 아무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미국 따로 중국 따로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갈등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떤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표면적으로 좀 붉어지면 사실 제 생각에도 이게 블랙스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여기에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에 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미중 갈등이 나오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리스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랙록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전문가님은 동의하세요? 미중 갈등 이슈가 클 거다.
저는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크게 부딪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따로따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 네. 서로 규제를 하고 뭔가를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서 네. 그게 만약에 충돌로 이어진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바이든이나 아니면 시진핑이나 각자 이제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더 급하니까 네. 그런 둘이 이제 뭔가 어떤 그 충돌이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당장은 아마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의 리스크까지 나중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나오면 시장이 내려가다가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부분을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을 가급적 지금부터는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조정을 좀 큰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항상 지금 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크게 그렇게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고 뭐 상승할 모멘텀, 하락할 모멘텀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 좋게 지금 시장을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조정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멀쩡할 때 좀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지수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모양인데 지금 이제 내려왔다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금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와서 좀 시장이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여기서 좀 치고 가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음봉이 어제 나왔거든요. 여기서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뭔가를 기다릴지 향후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음봉이 떨어지면서 지금 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거든요. 반등이 이제 거의 좀 반등이 거의 마무리 국면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종목들을 이제 쫓아갈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이 떨어졌는데 약간의 상승 목표치가 좀 더 남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주고 반등을 주고 이런 걸 이용해서 종목들의 흐름은 다르게 움직이니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잘 좀 정비를 하자. 현금 비중을 조금 잘 늘려놓고 종목도 뭐 지금 당장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당장 급하게 팔 어떤 그런 상황들은 아니지만 수익을 주는 부분들을 좀 챙겨놓고 현금을 계속적으로 마련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조금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다른 아시아 증시나 이런 것도 지금 대만 같은 경우 지금 반등을 주긴 했지만 대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1선 그리고 그 60일선 부근까지 지금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상승 목표치,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반등 목표치까지 거의 다 온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다시 쌍바닥을 찍으러 가느냐, 아니면 다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느냐, 이 부분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증시는 좀 좋은 흐름이에요. 중국 증시가 좀 좋은 흐름으로 잘 버텨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데 이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장중에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줄 필요가 있고요. 베트남이 이제 좀 신흥국 증시 중에 좀 세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위험 어떤 지표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미리미리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이 공존을 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상승과 하락 모멘텀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조정을 대비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현금을 챙기자라고 미증시 전반적인 마감 상황과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시장을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주셨잖아요. 네. 세부 종목별로 한번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네, 일단 미국 네. 종목 중에 좀 특이 사항이 있었던 그 뉴스가 있었던 어떤 종목들은 네.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반독점 규제 이런 게 시장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그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워싱턴 DC 검찰총장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지금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수의 흐름은 뭐 나쁘진 않은데, 종목의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 그럼에도 소폭 상승하긴 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모양을 보면 여기서 계속 치고 가는 어떤 그런 모양보다는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계속 쉬고 있거든요. 지금 8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계속 옆으로 기면서 그 한 $3,200 정도 수준에서 중간으로 놓고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주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애플도 그렇고요. 다 이런 큰 대형주들이 지금 옆으로 기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예전에 올라왔던 이런 시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약간 전반적으로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걸 따라가더라도 사실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 그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어요.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 2025년까지 포드가 이제 그 100%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그 F150 차량에 대해서 뭐 2만 대 선주문 계약이 들어왔다고 해서 앞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할 게 예전에 GM 같은 경우도 그 허머 전기차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조정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포드도 그런 어떤 호재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밀어 올리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좀 약간 그런 상태로 조금 있다. 근데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조금 보면서 포드 같은 경우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테슬라가 지금 약간 시장에 화두긴 해요. 테슬라가 뭐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좀 앨런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 가지고 자꾸 이제 뭐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요.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그 빅데이터 센터를 이제 설립을 해서 중국 내에서 모은 어떤 정보 같은 경우를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그 수집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국에서 그 테슬라 차를 뭐 규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게 이제 안보상에 좀 위협이 된다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했더니, 테슬라가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내가 회사를 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습을 하긴 했는데, 일단 말로 그렇게 이제 그 수습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센터를 설립을 하고 좀 중국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주가의 큰 모양을 보면 약간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것처럼 네. 크게 시세를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꺾었다가 다시 대반등을 주고 오른쪽 어깨를 준 다음에 네. 예, 지금 다시 내려오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쭉 비트코인처럼 밑으로 빠지지 않고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잡아주는 모습이긴 한데, 테슬라가 좀 말이 많죠. 그 영화 빅쇼트로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러니까 주택 버블을 맞췄던 그 마이클 버리가 이 테슬라에 지금 공매도를 쳤는데요. 테슬라 마이클 버리 자산이 사실 다른 어떤 유명한 투자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물론 한 2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개인 자산을 한 2, 3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다른 거물 투자들은 이제 조 단위로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 한 2, 3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에 6천억 정도를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포트 중에서 한 60% 정도를 테슬라가 망한다에다가 배팅을 했거든요. 어쨌든 강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본인의 그런 어떤 인생 배팅을 테슬라가 망한다에다가 지금 배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도 조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모양을 이렇게 좀 봐도 사실 여기서 다시 치고 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모양이 이제 그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테슬라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대반등이 나오는 어떤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테슬라 종목은 조금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미증시 특징 종목들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 근데 말씀하셨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제작사 MGM을 인수한다는 이슈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네. 이렇게 인수하면서 OTT 쪽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이슈가 크게 반영이 될까요? 우리 시장까지?
네, 일단은 아마존에서 이제 그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아마존이 좀 약간 좀 거대 공룡이긴 해요. 뭐 그 원격 의료 사업도 또 진출을 한다고 해서 뭐 네. 미국 종목 중에 이제 텔라독이라든지 뭐 아멜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폭락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처음에는 이제 뭐 책을 뭐 배송하는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물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문화발을 확장을 하는데 어쨌든 아마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 어쨌든 그 시장은 좀 커질 거고 그래도 이제 각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나 그런 회사들의 그런 컨텐츠 회사들의 몸값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MGM 네. 그런 부분들을 인수를 하면서 좀 그 기업들이 조금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구겐하임 자산운용에서 시장을 전망한 기사를 봤어요. 네네. 뉴욕 증시가 이제 조정에 들어갈 거고 비트코인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이랑 은 가격이 급등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쪽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네. 가상화폐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뭐 이제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어떤 규제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큰 추세는 각 국들이 디지털 화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발행을 할 거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어떤 발행을 하고 유통을 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약간 밟아줘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이제 가상화폐 쪽에는 좀 부담이 될 거고요. 네. 어제 이제 그 랜달 컬스 연준 부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암호화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연방은행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좀 규제안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미국에서 뭐 여름에 이제 그 어떤 부분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안을 내놓겠다라는 어떤 부분을 좀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상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상화폐들이 좀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을 것들은 몇 개 안 될 거고 지금 잡코인들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약간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보되 지금 네. 당장보다는 좀 차후의 흐름들을 조금 보자. 그래서 저도 기회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관심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베팅을 하거나 이렇게 매매를 하지는 않고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미국에서 지금 규제안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네. 조금 판단을 해보려고 보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지금 섣부르게 너무 오른다고 해서 매매에 가담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이후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연준의 규제가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반등에 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가상화폐가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30만 원 정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때 이렇게 급락을 주고 이 전저점 부분을 이탈했다가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위에서 지금 그 뭐 5일선, 1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상승 목표치가 어쨌든 반등 목표치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지금 339만 원 정도, 350만 원 정도 부근인데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요 부근 정도에서 다시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 같긴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크게 하락했죠. 크게 이더리움보다 훨씬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 전저점을 더 크게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도 한 3만 불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지금 반등도 이더리움보다 약하거든요. 지금 네. 반등도 이더리움보다 약하고 지금 반등 목표치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수익을 내려고 여기를 따라 붙기보다는 좀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을 줄 때 반등이 크지 못할 것 같고요. 다시 맞고 다시 내려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부근까지 한 3만
뭐 3만 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격으로 3,300만 원 정도, 3,200만 원 정도 이 정도 부근의 저점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을 주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양이 보이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그냥 뭐 눈에 익혀만 두고 뭐 매매에 좀 가담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금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대응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무관님, 네. 양시장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흐름은 뭐 크게 좋다 나쁘다 할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보합 수준에서 코스닥은 조금 올랐고요. 근데 코스닥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모양이 조금 약간 전반적으로 120선 추세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반등이 나오는. 네,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떨어졌으면은 좀 약간 추세를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의 모멘텀도 딱히 없다 지금 시장에. 뭐 지금 아시아 증시나 그리고 뭐 미국 증시나 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환율도 지금 오늘 크게 하락했거든요. 환율이 크게 하락한 거에 비해서 외국인 매수는 뭐 별로 없어요. 외국인은 지금 좀 약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면은 오늘 개인도 요즘에 좀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뭐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런 매매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사실 그냥 관망세죠, 관망세. 기관만 좀 사실 좀 매수를 어느 정도 해줬었고 지금 오늘 추이를 보면 장 초반에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아래로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기관들이 좀 받아주면서 크게 하락하진 않았고 외국인도 장 후반에는 살짝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내렸다가 다시 오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초반에는 그냥 관망하다가 좀 나중에 좀 사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사실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좀 재미없는 시장이긴 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이죠. 그냥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고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 갈 모멘텀이 없어요.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 거래량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을 줘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고 좀 횡보하는 모습이 좀 안정세가 좀 길어지면 코스피하고 어느 정도 좀 눈높이를 맞추지 않을까. 그럼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지금 밑으로 뭐 크게 하락할 어떤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크게 그냥 좀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각 종목들만 지금 어떤 이슈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 본인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그 포트에서 종목들이 좀 크게 반등을 하고 뭐 수익이 나면 좀 수익 실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고 시장은 어쨌든 위로든 아래든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매매에 뭐 한 주식 비중을 막 80% 이상 막 가지고선 이렇게 그냥 횡보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80% 이상 주식 비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막 매매에 가담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이제 수익이 나면 좀 챙기고 현금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한 계속적으로 한 현금화를 하면서 한 50% 정도의 비중만 갖고 상황을 보자. 그러니까 상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반반의 상황 속에 있으니 나도 그냥 주식 비중을 반만 갖고 하자. 나머지 반을 갖고 그 이후에 흐름에 대응을 하면 되니까 최소 한 40%에서 50% 정도는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려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거래량도 없고 뭐 모멘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도 딱히 상승하고 하락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제 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겠죠, 아마. 동결이 그쵸? 될 텐데 네. 그것보다도 하는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그냥 그 어떤 계속 아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이슈에 민감하지 사실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이슈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는 않고요. 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는 금리를 빨리 올리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테이퍼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금리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동결을 하면서 크게 뭐 이슈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큰 이슈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쪽 네. 섹터는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을까요? 네, 그 예전에 네.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그 대북 특사로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업무를 담당했던 그 지금 현재는 국정원장을 하고 있죠. 네. 국정원장. 예, 국정원이 생각이 안 나갖고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 한미 정상회의 이후에 지금 왜 이제 미국을 방문하냐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그 북한과의 어떤 그런 메시지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한다라고 지금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박지원 그 사람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나 그런 네.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이제 항상 어떤 대북 이슈로 인해서 어떤 좀 약간 친화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표를 얻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대선 전에 뭔가 어떤 이슈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기대감에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대북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주 중에 굉장히 많은 어떤 부류들이 있죠. 뭐 금강산 관광 테마도 있고, 네. 뭐 DMZ 테마도 있고, 철도 관련주. 예, 철도 관련주도 있고, 네. 굉장히 많아요. 예, 진짜. 개성공단 관련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대북송정 관련주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농업 관련주도 있고, 예, 그 업종들의 모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자리를 다 같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형성될 때 네. 한두 종목만 움직이면 그 한두 종목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섹터가 있다면 네. 세력의 입장에서 가격을 움직이기가 좀 약간 수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대북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금강산 테마에 예를 들어 뭐 아난티가 급등을 하면 이제 아난티를 보고 있는데 또 아난티가 조정을 줄 때 또 다시 대아티아이 철도주가 급등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섹터들이 또 걔네들이 조정을 받을 때 또 다시 이제 뭐 그 대북 송정주가 급등을 하면 사람들이 그 아난티가 조정을 받는 동안에 대북 관련주 중에 이제 그러니까 철도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요. 네. 아난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덜 팔고 그리고 또 그 주식을 또 사게 되거든요. 세력 입장에서는 밑으로 막 내려 팔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섹터를 이렇게 돌고 시소처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빨리빨리 돈다는. 네, 이거를 그냥 내가 세력 예를 들어서 팔아버리면 네.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게 되니까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오겠죠. 네. 근데 같은 테마로 예를 들어서 대아티아이를 그냥 사들이면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른 이 종목도 빨리 아난티도 오른다.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사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시소를 태우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네. 그래서 좀 약간 대북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약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그런 모멘텀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거할 때까지는 어느 내년까지는 정도 갈것 같다. 지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네. 국정원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네, 국정 이렇게 이 박지원 그분이 워낙에 했던 이렇게 직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꾸 그 직책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는 이슈로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고 또 갔다 오고 나서 또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한 번 더 다시 뉴스가 나올 수 있고 또 그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또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의 어떤 개선으로 또 어떤 그런 뭔가의 결과물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또 어떤 또 결과적인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호재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약에서도 뭐 어떤 뭐 개성공단 뭐를 하겠다 아니면 뭐 DMZ에 뭐 공원을 설치하겠다 막 이런 어떤 또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좀 살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선이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
네, 2022년 3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강산 네. 관광 테마죠. 아난티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요. 네, 아난티가 네. 대표주라고 봐야 되나요, 전문가님? 이쪽 금강산 섹터 중에서? 관광 테마 중에는 네. 이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좀 약간 그 대장이었죠. 예, 대장이고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이 회사가 유명한 게 뭐냐면 짐 로저스가 북한을 좋아해요. 예, 짐 로저스 아시나요? 짐 로저스? 예, 짐 로저스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영란은행에서 그 파운드 공격해갖고 큰 네. 돈을 벌었던 그런 멤버 중에 한 명인데요. 일단은 짐 로저스가 여기 그 아난티의 사회이사예요. 예, 아난티라는 회사의 사회이사고 네. 이제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북한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북한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이런 데도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이렇게 한창 창궐할 그런 시기에 본인은 농업주하고 항공주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의 와인에 투자를 했고요.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를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좀 유명한 회사고 예전에는 되게 굉장히 큰 시세를 냈었어요. 이게 한 3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골프장 레저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아난티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리조트 분양 뭐 운영 그리고 이제 그 골프장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요즘에 또 골프장이 또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이슈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재료가 노출되면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그 미국을 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래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그래프 차트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 모양이 지금 제가 앞으로 언급드리는 이 대북 관련주들의 모양의 차트가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난티가 지금 일단 좀 약간 눈에 띄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그 금강산 관광 테마는 아난티 그리고 일신석재,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양은 지금 형태는 지금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일신석재 그리고 그 대명 소노시즌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대명 소노시즌도 이것도 금강산 관광 테마인데 예전에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게 그 이번에는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에 약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난티가 대장인지 아니면은 지금 대명 소노시즌 이게 지금 대장인지 지금 한번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큰 대형주 중에는 좀 약간 이런 종목 짜잘한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도 이제 금강산 관광의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올라오는 종목인데 뭐 건설 경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좋으니까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좀 대형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대 엘리베이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아티아이가 항상 대장이죠. 철도 관련주 중에는. 예, 대아티아이가 지금 또 오늘 한 6% 정도, 6.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움직였고, 그리고 대호에이엘이라는 종목이 이제 먼저 움직였어요. 대호에이엘은 지금 먼저 급등을 해놓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이게 사실 급등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일단 대호에이엘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리노스라는 종목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리노스라는 종목도 지금 이 철도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뭔가를 이제 새로 만들어가는 흐름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대북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철도 관련주도 대형주 중에는 이제 현대로템이 있죠. 현대로템. 네. 예, 현대 엘리베이터 말고 현대로템이라는 또 종목이 이제 대형주로 이제 철도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래 쉬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어떤 대북 관련된 어떤 그 소식이 나올 때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대북 송전주가 있어요. 대북 송전주. 이 중에 뭐 이화전기가 이게 개별적인 호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트론, 이화전기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이제 감자 후에 좀 상승을 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는데 약간 좀 부실하죠. 감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부실한 회사니까 반면에 이제 좀 부실하지 않으면서 대북 송전주도 여러 개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세명전기,
네, 세명전기도 지금 차트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하고 나서 다시 좀 대반등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재룡전기. 네, 재룡전기는 사실 이게 그 추미애 관련주로도 묶여 있어서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어떤 대선을 하기 전에 그 이슈가 추미애 어떤 그런 경선 참여 뭐 이런 걸로 인해서도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고 지금 며칠 전부터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지금 그 대북 송정주로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상승을 하면 좀 크게 상승하는 좀 거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시장의 상승이 올 때 좀 크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또 선도전기라는 거는 약간 형태가 다른데 먼저 좀 상승을 어느 정도 조금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좀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광명전기. 네, 광명전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그 대북 송전주도 좀 약간 가려고 하는 전반적인 모양이 조금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대북 송전주. 그 DMZ 테마는 이제 이화공영하고 코어스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화공영은 뭐 특수건설이랑 또 같이 그 뭐 지하차도 이런 어떤 대북 관련주들 중에서 뭐 지하차도 아니면 뭐 해저터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그 4대강 복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적인 세력으로 약간 이건 너무 눈에 띄게 지금 약간 세력주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매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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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매집봉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주고 눌렀다가 들어주고 눌렀다가 다시 들어주고 눌렀다가 지금 다시 들어주고 누르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물량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있는 물량들을 좀 흡수하면서 좀 뭔가 모양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이화공영도 이게 뭘로 어떤 거를 모멘텀으로 해서 상승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대선 시즌에는 이렇게 좀 크게 상승하는 형태가 있으니까 이화공영도 이번 어떤 상황 속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버티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 이제 제형솔루텍이 보통 대장이거든요. 네. 제형솔루텍이 좀 대장인데 오늘은 좀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인디에프라든지 인디에프 옷을 만드는 어떤 업체죠. 인디에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에 그 시장에서 크게 눌러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손절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대북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네. 인디에프 그리고 신원. 이 신원은 사실 이게 지크라든지 이렇게 남성복을 만드는 회사라서 저도 좀 관심이 많은데 네. 이게 네. 얼마 전에 한세실업 그리고 영원무역 그리고 네. 뭐 한섬, 필라홀딩스 이런 어떤 옷을 만드는 어떤 SJ 뭐 그룹 뭐 이런 것들 옷을 만드는 그룹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좀 관심을 갖고 이건 왜 안 올라가나 했는데 아 이거는 옷을 만드는 회사로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대북 관련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한세실업, 영원무역 얘네들하고 같이 보면 안 되고 얘는 지금 모양을 보면 대북 섹터로 봐야 되는군요. 대북 섹터로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얘는 그냥 성격 자체가 아 대북 관련주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세실업, 영원무역 이런 어떤 의류 관련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쪽에, 대북 관련주로 저번에 또 JST나도 이쪽에 묶여 있잖아요. 아 JST나요. 옛날 네. 로만손 그 JS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너무 알고 있는 제가 좀 부끄럽네요. 네, 맞아요, 로마스. 옛날 사람이네요. 네. JST나 이거 진짜 엄청 고생을 시켰던 종목인데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거 종목 상담 의뢰하신 분이 있었는데 와, 이 참담한 이런 상황 속에 이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데 예전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팔지 말고 일단 가지고 있으면 이거 대북 관련 어떤 테마가 뜨면 그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왔네요. 거의 한 1년 된 것 같아요. 한 이 정도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대북 관련 어떤 테마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제 이게 대북 관련주들이 이렇게 장기간에 그 지하에서 잠자고 있던 종목까지 지금 깨웠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건드린 거죠. 지금 JST나 같은 경우 지금 오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회사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때 당시에 상담을 했을 때도 보면 매출 계속 줄고요. 영업이 계속 적자 폭이 굉장히 확대되죠. 그리고 재무 비율도 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냐면은 재무 비율도 유보율을 계속 까먹고 있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 회사까지 살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지금 대북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북 관련주들 조금 약간 눈여겨서 봐야 된다. 뭐를 고르더라도 지금 이 와중에 또 이제 비료주, 조비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농업주들이 제가 그 곡물가의 상승으로 움직이는 줄 알고 이 농업주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대북 테마주로 묶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것도 지금 대북 테마주로 묶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비,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는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르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경농도 지금 보면 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같은 패턴. 그러니까 이 경농도 이날 생뚱맞게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의 이게 약간 지금 대북 관련주 패턴이거든요. 나오고 나서 이틀 동안 크게 떨어졌어요. 이게 왜 크게 떨어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갖고 있는데요. 이걸 왜 크게 떨어지는지 몰랐는데 이게 대북 테마주였구나라는 거를 오늘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북 테마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 똑같이 같이 상승이 나오는 지금 효성 OMB라는 종목이 이것도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오늘 막판에 좀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비료 관련주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이 세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동, 이 농기계 관련주거든요. 네. 이 대동이라는 회사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주로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대동기어. 네, 대동기어도 상승하고 지금 더 상승하려고 모양을 만들고 있죠. 대동기어도 그렇고 그리고 아세아텍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맞으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좀 약간 물량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쭉 말씀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왜 올라가는지 뭐 하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쫙 훑어드렸고요. 이 와중에 섹터 중에서 본인하고 좀 맞는 거나 아니면 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하면 좀 이 중에 하나를 좀 관심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네.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오늘 상승하려고 하는 신호를 보여줬고요. 이걸 나중에 추후에 좀 누르면서 지루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큰 시세를 한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관심 갖고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편입해서 들고 있을 만한 어떤 섹터인 것 같아서 좀 한번 관심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오늘 올랐던 대북 관련주들 많은 섹터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빠른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3월, 9월 예정인 대선까지는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세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서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아래 보이시는 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357 꼭 입력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이슈 하나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정부가 이제 백신 접종 1차만 맞기만 해도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여행주들, 항공주들도 올랐고요. 또 네. 영화관을 비롯한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도 올랐거든요. 네. 이쪽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아마존이 그 MGM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MGM 그걸 인수한다고 해갖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쇼박스, J 콘텐트리 뭐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극장에 사람들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CJ CGV가 좀 많이 올랐어요. CJ CGV 그리고 CJ ENM 이거 컨텐츠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입고 또 즐기고 이럴 만한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옷을 사 입는 그런 의류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극장 관련주 그리고 이제 카지노 뭐 강원랜드 그 GKL 네.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콘서트를 못 하고 막 하면서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 회사들 실적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좋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금 뭐 나왔죠. 그 BTS 뭐 신곡 나왔고 버터죠, 버터. 네. 마가린 아니고 버터. 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신곡이 나오면서 일단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SM, JYP 그리고 이제 SM도 진짜 주가 요즘에 좋더라고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SM을 제가 좀 유심히 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온라인 콘서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전반적인 엔터 컨텐츠 이런 종목들을 조금 약간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와 엔터주들 앞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원자력 관련주들도 요즘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원자력 관련주가 네. 지금 그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국전력의 어떤 모습이 지금 사실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사들여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전력까지 움직이는 거를 보니까 약간 이게 그 소양 원자로 스마트 원전이 이제 그 유럽에서도 친환경 어떤 정책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 원자력이 친환경 정책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관련주 탈원전 어떤 분위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두산중공업이 네.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약간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도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 한정기술 이런 거는 이게 흐름이 끝났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쌍봉 찍고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고점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일단 이 한정기술이나 한정 KPS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후발주들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우리기술 아니면 두산중공업 뭐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진, 뭐 에너토크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따라가기 좀 힘들겠지만 일단 이렇게 먼저 올라온 종목들 외에 뒤에 이제 후발주로 따라 올라오는 우진이라든지 BHI, 뭐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 원자력이 이제 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을 하긴 했었는데 그 원자력 없이는 좀 전기를 생산하기 좀 힘들다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면에 야당 쪽에서 그런 어떤 그 대선 때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주식의 흐름을 보면요. 이 주식은 사실 그런 것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로 올라오는 이런 BHI라든지 그런 아까 언급드린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고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 중에서 그동안 먼저 오른 종목들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요. 우진이나 BHI,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강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세종공업은 11%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신에 LG가 3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7.4%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농우바이오는 4% 조정받고 있네요. 전문가님,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내일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내일 LG가 신규 상장을 해요. 그래서 LG하고 LX하고 두 개로 나눠서 상장을 하는데 오전의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LG와 LX를 이제 뭐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팔 것이냐, 아니면 하나는 팔고 하나 들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장 초반에 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수익을 내고 뭐 수익 실현을 그냥 하면서 지금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요. 네. 이제 그 클래시스 대신에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아난티라는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아난티. 네, 아난티라는 종목이 이제 대북 관련주고 대북 관련주 중에 하나를 농우바이오를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일단은 그 금강산 관광 테마로 좀 이제 아난티를 하나 편입을 할 거고요. 그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상태인데 분봉으로 봤을 때 일단 그 내일 시초가에 5% 편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9,500원 정도에 다시 만약에 가격을 준다면 5% 정도를 편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9,250원 정도, 9,250원을 주면 다시 한번 5%를 편입해서 총 3번에 나눠서 그 구간대에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뭐 잡히는 데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초가의 5%, 그리고 네, 시초가의 5%, 9,500원에서 또 5%, 9,250원대에서 또 3차까지 추가 매수하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또 신규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대북 관련주인 아난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5% 편입하고 9,500원, 꼭 9,250원대에서 추가로 진입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